시작할까요? 예, 우선 회의 시작 전에 우리 기자분들을 위한 그 포토타임부터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셔가지고 요 앞줄에서 앉아 계시고 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죠. 자, 윤석열 정부 정치 탄압 대책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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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중요한 특위로서 발족이 됐고요. 발족되자마자 저희들이 서울중앙지검 항의 방문을 했었고 또 추석 때 특위위원장께서 박범계 위원장께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대략적인 정치탄압대책위원회 활동 방향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마침내 이제 위원 구성이 다 완료되고 또 조직 구성이 완료돼서 오늘 제 1차 전체 회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 와주셨는데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넉 달 동안 희망과 통합, 민생과 협치는 사라졌습니다. 국민과 야당 입법부는 패싱하고 검찰 측근과 윤핵관 등 사적 인연 중심의 국정 운영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며 검찰공화국을 탄생시켰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고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불공정과 몰상식, 사정 권력을 총동원한 사법 공세였습니다. 매일이 가파른 고통의 길인 민생 경제는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겉으로는 협치와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적 탄압에만 몰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당 당대표를 내쫓고 체리 따봉을 보낸 것과 추석 명절 목전에 정치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행태는 매우 흡사합니다. 야당 대표 당선을 축하하며 초당적 협치를 요청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변신해 원장보다 높은 실세 사무총장을 필두로 행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전 정부 인사 쫓아내기에 또 털기에 혈안이 된 전방위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부 여당 관계자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방식을 비교해 공정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3.7%였습니다. 기우제 지내듯 될 때까지 한다는 식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도 벌이고 있으니 무리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왜곡된 국정 운영부터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 보복 정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가족, 그 주변에 대한 의혹부터 투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민생을 제일로 챙기고 외교 안보 정책의 신뢰를 통해 국가와 국정 운영을 정상화할 때라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범계 위원장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을 동원한 총체적 야당 탄압 수사는 공권력의 남용임을 천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자비한 정치 수사 감사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한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폭주기관차처럼 검찰, 경찰, 감사원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 대한 수사는 요지부동이거나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이 기사화되자 추석 직전 이재명 당대표 기소를 강행했으며, 경찰은 정권이 바뀌자 이 대표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고 2년 전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뒤집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1인 매매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인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3억 8천만 원어치의 15만 5,760주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선 때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공개하며 주가 조작 선수와 절연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녹취록을 보면 절연했다는 시기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선수에게 DB증권 계좌의 거래 권한을 부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주가 조작 2차 시기는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주가 조작 2차 시기 주범인 토로스증권 김 씨에게도 계좌를 맡겼고 모 인베스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더니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에 대한 무혐의 이유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손해가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인 듯 하지만 임용 당시 영부인이 아닌 김 여사의 허위 경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했을 것이라는 말인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대 규정상 당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손해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은 영빈관 신축까지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의 관련성이 망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영부인이 된 지금 과거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는 녹취록 내용은 사실상의 지시로 작용했을 법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왜 필요한지 극명한 이유입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빙자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검찰 이중대처럼 감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권익에 대한 감사는 2번이나 연장했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나갈 때까지 감사하겠다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은 백신 수급 지연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감사를 예고했고 신재생에너지 특별감사팀까지 꾸려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확대를 위해 전임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비릿덩어리로 기획사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감사원의 전 정부를 향한 감사는 특정 감사를 빙자한 포괄적 일반적 감사이고, 감사 방법 역시 수사를 방불케 합니다. 정권 초기라 과거 전 정부 감사를 한다는 감사원의 변명이 궁색하게도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 수행, 사적 채용,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의계약 등 감사가 필요한 현재의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감사원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는 검찰, 경찰, 감사원을 동원한 총체적 야당 탄압 수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공권력의 남용임을 천명하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대책위원회에는 3분의 상임 고문님이 계십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님하고 또 서른 전해철 의원님 계신데요. 상임 고문님들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께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만큼 역대 영부인들 가운데 영부인의 이슈가 이렇게 컸던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회관에서는 이호 여사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출국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눈과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해외로 나가면서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자기의 전임을 해외 언론에다 대고 폄훼를 합니까?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제 눈엔 교실에서 문재인이란 학생의 열등감만 느끼는 학생으로만 보여집니다. 이제 새롭게 반장에 뽑혔으면 자신의 리더십으로 반을 이끄는 것이 모두의 기대일 것입니다. 우리 반뿐만 아니라 옆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신망받을 수 있는 반장이 되려면 더 많이 귀를 열고 더 많이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먼지털이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민주당 의원들과 또 전 정부 인사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또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고발이 국민의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동안 두문불출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갑자기 그날 들어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국민의힘에선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 세 사람을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감사원도 국민의힘도 모두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삼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입법부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민주당은 그 견제 역할을 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본연의 임무를 모두 검찰에게 바치고 윤 대통령의 그림자 노릇을 하지 말고 그것이 정령 정당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법으로 풀지 못하는 것을 협상하고 논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입법을 하라고 또 입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권한을 더는 내팽개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른 상임고문님이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검사로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거절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자며 5번이나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민생경제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대표가 협치의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여야 상황이 정리된 후 생각해 본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영수회담 방식으로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게 상식이지만은 여당 대표와 함께 만나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격의 없이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공경에 처한 민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살릴 묘안을 찾아야 할 막중한 때이고 그래서 지금 영수회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이익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은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행하자고 하니 한 발 빼는 행국입니다.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자신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검찰 방식으로 야당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야당을 움직이게 하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셈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정치 탄압이 민주당을 굴복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국민을 향해 그 압박이 내려갈 겁니다. 탄압으로 정적을 제압한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이 최종적으로 향하게 될 것은 국민을 굴복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박정희 전두환 때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이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의 칼날이 국민을 향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막아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해철 상임고문 말씀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범 한 달 만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어민 북송을 정쟁화하고 감사원은 전방위적인 표적 감사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된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해 이권 카르텔이다라는 과도한 프레임으로 수사를 시사하며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 사안을 수사라는 방식으로 쟁점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책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덮으려 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용산 집무실 이전 인사참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경찰국 신설, 학제 개편안 등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거나 전 정부를 폄훼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갈등 구조의 오히려 중심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 야당과 심각한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추석을 앞두고는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국민 통합을 외면하는 편가르기 정치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경쟁을 벌인 야당 대표의 정치적 주장과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기소까지 한 일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고 유례 없는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전 정부와 야당을 상대로 한 사정 고안 정국을 조성한다면 국민의 비판과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대결의 정치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국민 통합이 어려워진다면 국정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더욱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생과 국정은 뒷전인 채 정치보복, 표적 수사에만 매진해서는 안 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두 분이신데 오늘 첫 회의니까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갑석 부위원장님. 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예상했던 바이지만 지금의 정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정치 전사법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갈등이 깊어도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기본 덕목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공간에 사법이 들어서면 민생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치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법화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골몰해야 할 집권 여당이 허구한 날, 내부 분란에 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물귀신 작전처럼 야당까지 끌어들여 온 나라를 사법기관을 앞에 둔 극한 갈등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 국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를 틀면 국민들 눈에 보이는 것은 수사기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전 정권과 야당 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 검경이 한몸이 돼서 움직이는 이 개탄스러운 상황,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고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의 역할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은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 속에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부위원장님. 예. 경찰은 성남 FC 후원금 사건에 대하여 당초 불기소 의견이었으나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남 FC 사건은
공익기부 사안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건의 본질이 공익기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K스포츠 재단 기부 사안이나 과거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사찰에 기부를 하게 한 사안은 공익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었으므로 유죄였지만 성남FC 사건은 공익기부 사안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여당 인사가 관련된 경남FC 후원금 사건 등 모든 공익기부 사안에 대해서 확장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면 성남FC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6일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협박죄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권익위 부위원장이 중도 사직하였지만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자 특별감사 기간을 2차 연장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과거에 정권의 입장에 따라 감사 방향이나 결론을 바꾸는 사례가 있었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은 했던 것 같은데 현 정부의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그런 인식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권익위 부위원장을 사퇴시킨 부분에 대하여 직권남용죄로 추가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사정기관은 대통령 가족에 대한 태도와 야당 및 전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한 태도에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정기관들이 편파적인 행위를 반복한다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추궁 및 해당 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요. 공개되는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오늘이 1차 대책 회의인데요. 상임 고문님들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경기 남부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려고 합니다.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 분리법들의 취지들이 몰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편의상 의원님들 지금 전체 위원님이 몇 분이죠? 27분입니다. 28. 예. 오늘 거의 다 참석을 하셨는데요. 4개 내지 5개 분과로 나누되 의원님들을 거기 분과에 배속시키지는 않고 다만 열심히 앞서서 일해달라는 차원에서 우리 김영배 의원님 그리고 김남국 의원님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 법률위원장이시죠. 그리고 한병도 의원님이 지금 원내 TF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 단장을 맡고 계신데 저희 대책위원회에 일종의 뭐 여러 가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 이렇게 해서 한 5개 분과 정도로 해서 당대표 탄압 또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정치감사 표적감사의 문제에 대한 대책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수세만 아니라 방어만이 아니라 공세 국민과 함께하는 공세를 위한 어떤 공세 TF까지도 이렇게 나눠서 이런 이분들이 앞장서서 연락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보다 현장에 밀접한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절규하는 그리고 외치는 그러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차원에서 저희 대책위를 운영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